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오후 11시, 11시 다음부터는 11시라고 하지 말고 11시 11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거의 1분씩, 1, 2분씩 지각을 하다 보니까 일이 4개, 2개보다는 4개가 나은 것 같은데 미리미리 좀 그래도 오늘은 강의 자료 어제 이 파일이 안 열려가지고 오늘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점검하다 보니까 조금 또 늦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바로 그러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오늘 1대1 과외 쪽집게 주제는 바로 뭐가 기차는 달린다? 그렇죠. 기차는 7788 달린다. 뭐가 지서도 개가 지서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달릴까요? 그렇죠. 어떤 종목이 달릴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당장 혹은 내 종목이 지금 당장 달리지는 않더라도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대신증권이 불필요한 게 열렸네요. 프로그램 종료.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이 어떻게 되세요? 집에 가운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좌우명이 있고 가운이 있어요. 가훈은 집의 좌우명. 저희 집 저 같은 경우는 어, 좌우명이 있습니다. 어떤 좌우명이 있느냐? 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이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즉 돈은 꼬리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러니까 아주 못할 짓만 안 하면 되겠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든 길거리에서 좌판을 벌려서 물건을 팔든 아니면 정말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뱀 잡고 이런 거 잡아가지고 그런 어떤 험한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든 정직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서 개같이 번다는 것은 막 누구 사람 죽이고 때리고 그래갖고 삥 뜯고 그렇게 해서 버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벌어서 어떻게 해요? 정성같이 쓰는 거예요. 품격 있게.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하고 뭐하고 칭찬 들어도 다 필요 없습니다. 1년간 쓴 카드 내역서 쫙 뽑아보고 지난 3년간 쓴 카드 내역서 쫙 뽑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좀 어디 가서 커피 뭐 마시고 치약은 어떤 거 쓰고 그렇죠? 뭐 주문하고 다 나와요. 다 정말 세세하게 버스 탄 것부터 기름 넣은 것까지. 무슨 얘기냐? 돈이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돈이 인격이 아니라 뭐가 인격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돈을 쓰는 법을 알면 쓰는 법을 알면 그 사람의 뭐가 보여요?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돈 쓰는 거 딱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게 나름입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는 더군다나 더 그렇죠. 왜 돈이 피 같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은 여러분들이 과외 선생 11번째 시간인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야, 뭐 주식이 갈 거다, 떨어질 거다, 어떻게 될 거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는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장 특징을 실시간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데? 콩나물 1,000원짜리 100원 깎아갖고 시장 통해서 그거 깎는 거 해가면서 나는 검소해. 백화점 가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핸드백은 한 푼도 안 깎아가면서 그건 검소한 게 아니겠죠.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거겠지. 딴 사람들 다 1,000원 주고 콩나물 사는데 그렇잖아. 그 100원짜리 깎아가지고 얼마나 남는다. 자,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국경제. 그러면 외국인들은 오늘 그리고 국내 기관들은 오늘 백문이 불여일견 어디다 돈을 쓰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현 시간에. 그렇잖아요. 돈을 쓰는 게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뭐가 인격이겠습니까? 어디에 베팅하느냐. 어디에 베팅. 자, 요거는 제가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금 좀 지났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겁니다. 개인 투자자, 외국인, 기관, 그리고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닥에서 선물에서 그리고 올라가는 쪽 콜옵션에서 떨어지는 쪽 풋옵션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HTS가 있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올랐을 때 한번 때렸다가 다시 살 기회를 잠깐 볼지. 네. 그걸 한번 가늠해 보자는 얘기예요. 갖고 있는 사람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먹여줍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먹여줘요. 문제는 뭐냐? 현금 들고 지금 사는 사람한테는 안 먹여줍니다. 어제도 그 얘기했죠. 어제 오후장에 뭐라고 했어요? 어제는 주식을 사는 날이다, 사는 날이 아니다, 사는 날이 아니다. 살려면 언제 사나? 오늘 아침 떨어졌습니다. 미국 시장 2%짜리 장대연봉 페레침 맞았는데 사고 싶은 마음이 듭디까 안 듭디까? 안 들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경제 이 지금 유튜브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유 아닌가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뭐다? 타이밍의 예술이다. 근데 그 타이밍의 예술은 어디서 나온다? 머리에서 나오나요? 물론 머리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감정에서 나온다는 거죠. 인간의 행동 심리학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정을 해요. 아시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 여러분들 증명되잖아요. 옆에 보세요. 네. 옆에 계신 지금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졸고 계신 남편 얼굴 보고 사모님 얼굴 보세요. 책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무지집애가 20살 때부터 좋다는 남자들 따라다니는 재벌집 아들 뭐 의사 변호사 다 걷어차더니 고르고 골라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얼굴이 박한색. 겨우 한다는 게 이놈 집에가 주식쟁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증권회사 직원을 데리고 와갖고 이놈 미쳤지 이놈 집에. 이제 물릴 수도 없어. 이제 30살이 다 돼가니까 옛날에 요즘이야 30살이야 뭐 한참이지만 옛날로 따지면 지금 한 35살 6살 되는 여자입니다. 물릴 수도 없어 물릴 수도 없어 더 이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그렇잖아.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고르고 골아가지고 이 얼굴이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머리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주식은 제가 관찰해 본 결과 거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할 때도 급격하게. 그리고 채팅창이 갑자기 뜨거워지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나?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이거? 자,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현금 들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주식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느냐? 돈을 가지고 이 장에서 승자가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왜? 외국인이 쳐올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외국인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을 보면 어제, 그렇죠. 외국인이 어제 1월 9일 날 주식은 6,500억 사가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몇 억 매도했었어요. 50억 매도 때렸었죠. 어제 종가까지 어떻게 했어요? 100억. 뭘로 말한다? 야,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주식으로 6,500억 산 게 훨씬 큰 돈이지. 옵션으로 100억 때린 게 큰 돈이냐? 옵션으로 100억 때린 게 큰 돈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식은 1조 원어치를 샀다고 봐요. 1조 원어치를 어떻게 나눕니까? 이 주식을, 수익률을. 그렇죠. 나누기 365일로 나눕니다. 그러면 365일로 나누면 1조 원 나눠봐야 300억밖에 안 돼요, 하루에. 하루에 300억인데 하루에 이자를 예를 들어서 요즘 5%죠. 은행에다 갖다 주면 3, 5, 15 얼마 나와요? 그러면 300억이니까 3% 하루 예를 들어서 3% 준다고 보면 15억 주는 거예요. 근데 옵션은 어때요, 지금? 100억을 매도했잖아. 그럼 몇 배를 더 때린 거예요, 주식보다? 환산해 보면, 채권의 개념으로 환산해 보면, 그렇죠. 단위당 환산해 보면 무려 6배에서 7배 이상을 사실 주식보다 강력하게 매도를 한 겁니다. 이자율의 개념으로 환산해 보면. 왜 그러느냐? 이걸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커버드 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제가 미래에셋 펀드 매니저예요. 그럼 삼성생명 펀드 매니저예요. 회사로부터 매월 돈이 들어오니까 회사는 뭐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보험금을 줘야 되니까. 전체 자산이 500조 원이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 그러면 예탁자산 받아놓은 게 그러면 뭐 300조 원은 국공채로, 100조 원은 주식으로, 100조 원은 뭐 후순위 뭐 시장 채권으로 이런 다양한 부동산이라는 걸 다양한 형태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300조 원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채권을 샀다 팔았다 물론 하겠지만 그럼 남아 300조 원 중에서 100조 원 샀다 팔았다 한다고 봐봐. 200조 원은 어떻게 할 거야? 만기 날까지 그냥 뚝 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200조 원 중에서 1조 원이든 10조 원이든 30조 원, 10분의 1, 20조 원이든 갖고 뭐를 합니까? 그렇죠. 이자는 나오잖아. 이걸 가지고 이걸 담보로 선물 옵션 매면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이자는 이자대로 나오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조 원이면 이자가 1년에 5%니까 1조 원이면 5천조 원 아닙니까? 참 5천억 아닙니까? 1조 원이면 500억이니까 그럼 5천억 손실 날 때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주식으로 사고 콜옵션으로 때리는 거. 근데 콜옵션을 언제 때렸어요? 어제 때렸습니까? 맞죠? 100억 원. 근데 그 앞에 뭐 샀습니까? 2,600억, 5천억, 3천억. 합쳐서 얼마? 1조 원. 1조 원 플러스 사가면서 주가 올라왔죠? 100포인트. 그리고 6,500억 샀죠? 거기다 대고 콜옵션 100억 때렸어요. 18,000개. 종합주가 지수가 하루나 이틀만 쉬어가도 콜옵션은 녹아나는 20억, 30억은 뻔. 이자율로 환산해 보세요. 주식 1조 원어치 갖고 100% 수익 난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아침에 출발할 때 어떤 마인드로 갖고 가는 거야? 머릿속으로는 야 어제 미국장이 쭉 2% 페리침 맞았지? 그러니까 2%짜리 페리침 맞았잖아요. 어제 미국 시장에. 근데 플러스잖아. 그래도 나스닥 시장은 그래도 플러스잖아. 2%짜리 페리침을 두드려 맞았잖아요. 어제. 시장의 심리는 죽지 않았어요. 자, 그래도 플러스야. 테슬라 같은 종목 올라왔어. 그러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만약에
아침에 외국인이 근데 주식을 산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가짜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가짜로 받아들여요. 아침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주잖아요. 400억, 300억. 기관도 사주죠.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그러면 진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올려놨을 때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라오면 주식은 500억 원어치 사고 선물은 그거보다 한 3배 1,500억 원어치 정도 때려 먹을 것이다. 거기다 대고 또 콜옵션까지 때려 먹는다면 주가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 이상을 상승이나 반등 이상을 허락해 준다 안 준다?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오늘의 지수는 어제 올라가려고 했던 힘, 그리고 오늘 위에서 찍어 누를 이게 이 상단에서 때리는 힘.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상단 10포인트 정도. 그렇다고 해서 아래로 막 많이 밀리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왜? 주식을 갖고 있어가면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죽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은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시초가에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출발했죠. 그리고 위로 플러스 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네. 매수자였던 여기에서 주식을 사고 얼마큼 샀나 한번 잠깐 볼까? 그래프로 심플하게 한번 보여드리죠. 막대 그래프입니다. 부럽죠? 여러분들은 맨날 숫자로 보잖아. 숫자로 보면 사람이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면 그 피아노 소리를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악보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은 빨주노초 파나모를 보면 빨간색을 보고 노란색을 보면 그것도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구가 멸망해도 베토벤인가? 아니면 그 할렐루야 뭐 그 저기 한 핸델인가요? 그분의 악보만 있으면 다시 지구를 재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구가 다 멸망했어. 근데 그 악보만 있으면 그 악보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재건할 수 있다. 그래서 완벽한 뭐예요? 피보나치 수열이 되는 겁니다. 악보를 치면 숫자로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숫자로도 볼 수 있어요. 아까처럼 외국인들이 6천억을 샀다, 7천억을 샀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하나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하루에 매수한 날은 빨간색 그래프, 매도한 날은 파란색 그래프. 어제 정점 찍었는데 누적 기준이 아닙니다. 당일이에요. 누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당일로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어때요? 외국인들이 그럼 이 시장에 지금 2200포인트에서부터 반등 나온 게 누구 덕분이에요? 2200포인트에서 반등 나온 게 외국인의 주식 매수 2천억, 3천억, 4천억, 5천억. 오늘은 그런데 살짝 사가면서 선물은 또 때리잖아요. 매수세가 세졌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죠. 왜? 왜 그럴까요? 더 사면 수익일 텐데. 주식을 때릴 마음은 없어 보여. 그렇지만 저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은 당장 없어.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이삭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이삭죽기는 누구냐? 나도 한번 먹어보겠다. 너만 먹냐? 콜옵션에 85억 베팅한 개인 투자자. 오늘의 제사상에 올라갈 재물은 누굽니까? 그렇죠. 콜옵션이 되겠네. 자, 단순한 원리죠. 정확하게 지난주 이 자리에서 종합주가 지수가 2200포인트 깨질 때 여러분들하고 했던 얘기. 오늘의 제사상에 올라갈 재물은 누구였어요? 풋옵션에 나도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추경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80억인가 60억짜리. 오늘은 2350포인트가 넘어선 시점에서 아침에 그냥 빠졌으면 안 샀을 건데 개인들이. 다시 또 양봉 만들고 플러스 나니까 나도 한번 먹어보겠다고 뒤늦게 따라 들어오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 85. 합쳐서 다음 주, 이번 주죠?
두 번째 목요일이니까 잠깐만요. 선물 옵션 만기가 매주 두 번째 목요일이니까 5일, 10일. 내일 모레네. 내일 모레 12일 날 옵션 만기.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에서 2350포인트. 오늘 이 선상, 고점과 요 선상에서 머물러 있으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중간에서 한 150억 정도 옵션에서 아래쪽에서 풋옵션에서도 수익, 올라왔을 때 또 콜 때렸죠. 수익. 풋은 이미 수익이고. 풋이 100억 원이 수익이면 콜옵션을 100억 때려야 될까요? 아니. 얼마 때려요? 200억을 때려야지. 왜 200억을 때려요? 내려가면 풋이 살아나잖아. 다시 살짝. 그러면 그 풋 수익률을 토해내는 걸 콜에서 보상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콜옵션 순수한 100억 포지션에다 풋옵션 것까지 추가로 200억 때리는 게 기본적인 원리인 거. 당연히 지수가 단기적으로 한번 살짝 눌러놓고 여기서 잠깐 머뭇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주식을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냥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웬만하면 놔둡시다. 웬만하면. 네. 아니 진짜 우리 회원분들이 대표님 이거 수익 났는데 정리할까요? 놔둡시다. 그거 은행주 보험주 아니면. 네. 뭐 살까요? 아닙니다. 그냥 놔둡시다. 웬만하면. 왜? 주식은 그 맛에 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엄마 어머니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딱 앉아갖고 3시간 2시간째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아니 어머니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책상에 딱 앉아갖고 2시간째 3시간째 꼼짝 않고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 아이들은 그럴지 몰라도 저희 집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놈이 뭔가 지금 이제 중학생이니까 야동을 보고 있거나 부모님 몰래 아니면 친구들하고 몰래 이어폰 끼고 게임을 하고 책 뒤에다가 아이패드 딱 껴놓고 부모님 오셨을 때만 싹 수학 문제 푸는 척하고 아이패드 게임하다가 오시면 떨거스는 아이고 막 저라면 그렇게 가서 2시간 3시간째 꼼짝 않고 공부하고 있다. 이게 청소년이 할 짓이에요. 예? 10분 하다가 냉장고 한번 열어보고 20분 하다가 드라마 한번 들어보고 30분 하다가 컴퓨터 한번 만져보고 40분 하다가 밖에 바람 쐬고 온다가 얘가 정상. 얘가 정상. 2-3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특별한 일입니다. 시험 기간 다닐 때. 그때는 뭔가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어때? 말입니다. 말. 말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2-3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 잘못된 거죠. 어디가 아픈 거야.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자, 지금 보세요. 주식시장이 주식시장은 늘 들락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저 같은 경우는 왕복 달리기라고 그래요. 왕복 달리기라고 그러는데 오늘 장부터는 이제는 여러분들은 뭐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자, 잘 들으세요. 오늘은 나는 성향이 좀 단타 성향이다. 손 들어보세요. 1번 손들 1번 나는 주식을 굉장히 단타를 하는 사람이다. 30% 이상 데이 트레이드를 굴린다. 1번 눌러보세요. 네, 그분은 1번 누르기 누르는 사람들만 이거 문자 보내주는 거 그런 거 없나? 채팅으로 보게 하는 거? 단타에 맞는 종목 하나 드리려고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관심 없으세요? 1번이 별로 안 올라오시네. 이거 박한샘 팬들만 계신가? 단타하는 분들은 우리 신현식 대표님 나가시면 다 나가나요? 그러진 않겠죠. 네. 자, 그 다음 1번 누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 이런 때는 1번 눌러주는 겁니다. 이럴 때는 나는 중장기 투자야. 그래도 1번 눌러주는 거예요. 원합니다. 해가면서 간절히 1번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현식 대표님 채팅창인데 감사합니다. 신현식 대표님 채팅창인데도 제가 좀 쓸게요. 이럴 때는 나 간절히 원한다. 이놈아. 하나 던져줘.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번 나는 조금 중장기다. 단타는 아니고 중장기다 하시는 분은 2번
이분들을 사실은 저의 포커스는 어,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지 몰라도 어,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제가 8.15 방송 나갔다 왔다고. 8.15에 방송 쳐보세요. 제가 나갔다 왔는데 거기서 한 20 몇 년 만에 옛날에 제가 팀장님으로 모셨던 분을 만났어요. 제가 신입사원일 때 잠깐 몇 개월 거쳐갔던 회사인데 거기 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만났어요. 20 몇 년 만에. 근데 저보고 한샘 씨 아직도 요즘도 주식 매사기 있게 매매하는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 내가 진짜 처절하게 매매했지. 여러분들 영끌 그거 사실은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돈 다 끌어다가 주식 단타면 그때는 지금 코인이 코스닥 시장이에요. 아시겠지만 지금 코인이 코스닥 시장. 오로지 코스닥만 매매했습니다. 우선주, 잡주 아주 왜 돈이 얼마 없으니까. 돈이 얼마 없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거 해서는 승부가 안 나잖아요. 자, 그때 했던 진짜 밑장 빼기부터 시작해갖고 한 주씩 주문 내는 거, 한 주는 주문이 안 들어가니까 당신 10주씩 아주 별의별 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HTS 거의 대부분 당시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요청했어요, 제가. 호가창 이렇게 만들어서 스피드 주문 다 요청한 거. 없었어요, 원래 주문 이렇게 주문 넣고. 근데 마우스가 나왔는데 왜 스피드 주문을? 왜 호가창을 체크해?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주문을 요청해야죠. 그래서 지금의 동양투자증권이 있어요. 옛날에. 동양투자증권에 엑스레이인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걸 선물 옵션에다 적용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식시장에 이거 선물 옵션 걸 갖다 이렇게 해달라고 해갖고 HTS 그래서 적용한 거예요. 왜? 단타를 하려면 그게 생명이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단타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아니다? 주식만 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지금만 놓고 본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요 얘기입니다. 왜 주식만 하기에 좋은 타이밍은 아니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외국인이 주식은 매수해 가면서 옵션은 어떻게 해요? 매도를 하죠. 근데 주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제 5천억 샀지만 100억 원을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지금 또 때리고 있잖아요. 30매도. 자, 그러니까 주가를 어떻게 해요? 상승시킨 후 포지션은 어디를 구축하는 겁니까?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는데 주식을 때려서 구축해요? 아니면 주식은 놔두고 선물 옵션을 때리나요? 그렇죠. 단기 성향은 때리는 거죠. 추세를 때리는 게 아니라 단기 성향. 지수가 10포인트, 20포인트, 1%만 빠져도 30%에서 40% 반토막 나는 콜옵션을 때리는 거. 내일 모레 만기니까 죽어나겠지. 그래서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약보합이거나 약보합에 끝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아침부터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미국이 어제 울골이 달랐으니까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했죠? 타이밍은 좋아요. 그때는 주식 타이밍. 그렇지만 반등이 나와서 상승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때려야 돼. 그 느낌이 1%를 넘어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어제 미국 나스닥이 0.65% 올라갔죠. 유럽은 1%, 1.25% 독일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미국 시장이 플러스 2%일 때 걔들이 장 마감한 거잖아요. 그리고 세인트 연준 의원님께서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시고 또 누가 뭐라고 연준 의원들이 두 번, 세 번 계속 똑같은 얘기하죠. 금리 올려야 된다. 더 올릴 거다. 5.2%. 그건 지 생각이지. 원래 주시장에 자꾸 영향을 미치려고 그래. 긴축 재정 더 강화할 것이다. 계속 지금 연준은 시장을 다운시키려고 그러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로 따지면. 애가 너무 공부만 해. 참고서를 빼서. 이 자식이. 너 또 공부를 하고 있니? 중학생이. 또 엄마가 나서 좀 놀아라. 야, 주식시장이 왜 또 올라오려고 그러니? 시장이 왜 또 올라오려고 그래? 경기가 떨어져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모님 입장에서. 근데 미국 연준 위원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시장을 올리려고 역할이 아니라 시장을 컴다운 시키는 역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흐름은 오늘 장의 특징. 여러분들이 특징이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특징이 있는데, 먼저 큰 판을 외국인, 매수자가 콜옵션을 때린다는 거. 어제 100억 때리고 오늘 또. 단기 흐름에 그 콜옵션이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러스권대에까지 뻗어나가기에는 어제 100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커요. 플러스권대로 뻗어나가기에는 그 100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 오늘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장중 저가와 고가의 변동성이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길면 0.75, 플러스 0.75, 길면 상하 밴드가 1.5.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번 하고 아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긴 윗꼬리를 달기는 어렵겠다. 미국은 상승 출발하면서 했기 때문에 연준 발언이. 우리는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지금 장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연기금이 수급이 살아있잖아요. 그동안 안 들어왔던 연기금이 요즘 계속 들어오잖아. 원달러 환율에 깨져서 출발하잖아요. 또 달러 인덱스가 깨졌으니까. 그 아침에 시가는 하향은 제한될 가능성. 반면에 위로 올라왔을 때 어때요? 미국은 전강 후약이지만 한국은 전약 후강 쪽으로 가려다가 다시 또 쭉 미끄러졌다가 마이너스 꼰대를 한번 깨서 저점 1번 저점 깬다 안 깬다? 오늘 장중 저점이 얼마입니까? 네, 잘 됐다 이거.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장중 저점이 2345포인트. 2분봉으로 보면 여기가 저점이네요. 2345포인트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자, 1번 이거 깬다 1번 오늘 못 깬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최고 좋은 교육 방법은 질의응답식 교육 방법. 자, 잘 보세요. 공자님 책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제자들한테 질의응답식으로 삶을 다녀가면서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삶을 그러니까 같이 먹고 살아. 공자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배고프셔갖고 야, 밥 좀 해라. 제자들이 밥하죠. 밥을 하는데 어떤 제자가 공자님한테 일러 바칩니다. 선생님, 저기 저 아내라는 놈이 선생님도 밥을 안 떴는데 밥솥에서 밥숟갈을 떠갖고 지가 먼저 한 숟갈 먼저 떠먹는 걸 봤습니다. 저거 싸가지 없는 놈. 저 어떡할까요? 아, 공자님이 웃어가면서 부릅니다. 삼자대면 시키는 거죠. 고자질한 찌질이 못난 제자들. 그리고 입에 밥 한 숟갈 몰래 쳐는 아내 맞나? 이렇게 둘을 이렇게 삼자대면해요. 공자님이 길거리 가다가 밥을 먹으셔가면서 제자들 왜 너 임마 먼저 한 숟갈 떴니?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밥을 짓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서 거의 이게 뭡니까? 이 재가 밥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긁어서 버리려고 했는데 버리기에는 아깝다가 아니라 그 소중함, 그 쌀이 만들어지는 자연의 섭리부터의 소중함을 옛날에는 다 이제 그분들이 다 사상가요, 철학자니까 자기가 차마 못 버리고 그걸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자님이 뭐라고 할게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셔가면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한테 한마디 이렇게 교육을 시키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살면서 길거리 가다가 주무시기도 하고 제자들끼리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책을 썼느냐 안 썼어요. 다 후세 제자들이 쓰죠. 자, 문제는 뭡니까? 같이 다녀가면서 교육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가래침 콱 뱉는 거 제자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봤어. 종이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응아하시고 똥을 뭘로 닦았을까요? 길거리에 있는 낙엽 같은 걸로 닦고. 뭐 스승의 품격이 나와야 하나. 엉덩이 제자들이 저쪽 그러면 어디 숨을 데가 어디 있어. 그래도 스승으로 따르고 하셨단 말이에요. 공자님도 마찬가지죠. 같이 먹고 같이 생활을 했, 그러니까 우리처럼 안락한 데서 생활하지 않았어요.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해가면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운이 좋으면 어디 돈 많은 놈 집 기와집 들어가서 살았겠지만 그 책들을 보면 그냥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몇 년간 그러시잖아요. 몇 년간. 그 얘기는 스승에 대한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육. 그래가면서 삶의 고정화된 책으로 고정화된 것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은 다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가르침, 의미 부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왔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대로 제자들끼리 밥 떠먹는 대로 싸우고. 자, 여러분하고 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러면 정해진 틀대로 물론 기본적인 것도 배우는 게 있지만 오늘과 같이 이런 기회는 교육적으로 딱 좋아요. 큰 교육이 아니라 작은 교육. 소위 이제 스킬을 익히는 거지. 지난번에 제가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하고 여기 왔을 때 2200포인트 깨졌을 때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때려 먹었다. 볼까요? 여기 1월 3일 날 풋옵션을 때려 먹었다고 그랬죠. 1월 3일 날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때려 먹고 있다. 외국인들. 네. 그 전날 78억 원 매도, 그 다음에 29억 원 매도, 종가상으로는 1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때 당시 60억 원을 때렸었어요. 풋옵션을 때린다는 게 뭡니까? 풋옵션은 떨어지는 쪽에 거는 거죠. 근데 주식을 팔아서 앞에서 쳐서 떨어뜨려 가면서 자기네들은 포지션을 어떻게 했어요? 상방향으로 잡고 있었죠. 상방향을 그런데 잡은 지 이틀이나 지났잖아. 78억, 29억, 장중에 60억. 그래서 한 130억에서 140억 정도를 윗방향으로 갖고 있었어요. 2200 깨졌을 때부터. 그러면 거기서 물론 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 이 풋옵션 떨어지는 쪽에 막 달라붙고 있었어요. 지금 마치 콜옵션 사는 것처럼. 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하고 조금 방향성, 심리적인 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연중 저점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자, 이성적으로. 네. 그런 전략이었다면 오늘은 어떤 거예요? 결론은 위든 아래든 오늘 당장은 방향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위로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간다. 짧은 왕복 달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다. 그런데 아주 장중 저점이 나왔다 안 나왔다? 시간이 몇 시야? 11시 40분까지. 장중 저점 한번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질 확률 75%에 걸어옵니다. 오늘 누구 죽는 날이에요?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사람, 떨어질 때 추격 매도하는 사람. 오늘은 반대로 해야 되는 날입니다. 올라갈 때 때려먹는 거, 떨어질 때 매수하는 거.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다시 한번. 자, 실전 교육인 거예요. 스킬이에요. 이거는 약간 좀 스킬적인 겁니다. 요령이라는 거지. 요령. 격투기 싸움을 하면,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싸움도 요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부싸움 신나게 해요. 막 신나게 하다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신혼 초에. 지금은 뭐 싸울 일도 없죠. 이제 나 결혼한 지 한 25년 되면 친구잖아요. 그렇죠? 친구지, 친구지. 싸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 간에. 예. 근데 신혼 초에 부부싸움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성향이 너무 달라. 그러면 싸운 다음에 내가 어떻게 풀 거냐를 생각을 했습니다. 싸울 건 싸우자. 열받으니까. 대신에 하면 안 되는 거. 물건 집어 던지지 않기. 그리고 니네 집은 왜 그래? 가족 끌어들이지 않게. 뭐 하다 보면 다 끄집어오잖아. 니네 집은 왜 그래? 가족 끌어들이지 않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물리적인 행사를 하지 않게. 즉 열받는다고 손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인격적인 뭘 한다든가 이 세 가지는 내가 지킨다. 이 세 가지를 넘어서면 사실 돌아서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되 안 할 수는 없으니 세 가지를 지켜가면서 싸우자. 그리고 반드시 그날 당일로 푼다. 부부싸움은. 12시 밤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근데 부부싸움도 해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한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막 화도 나고 이제 듣다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근데 여보 누구야? 야 당신 독하다. 어? 연애할 땐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쁜 얼굴에서 그리고 천사 같은 얼굴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내가 연애할 때 알았다면 안 했을지도 모를 텐데. 그러면 여자들은 이쁘다고 하면 일단 칼날이 무뎌져요. 진짜야. 칼날이 이렇게 찌르려고 송곳 같은 칼날이 이렇게 식칼처럼 살짝 무뎌져. 결혼했는데도 독하다 독해 너. 어떻게 그렇게 이쁜 얼굴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일단 무대 집디다. 저 같은 경우는 자 주식도 비슷해요. 주식에 안 떨어질 수는 없어. 근데 요령이 있는 거야. 부부싸움 안 할 수 없어. 요령이 있는 거야. 주식도 올라간다 떨어진다. 안 떨어지고 안 올라갈 수는 없어. 근데 요령이 있는 거야. 지금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절대적인 변치 않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렇게 장중에 치고받고 하는 요령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스킬이지 능력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요. 자, 볼게요. 더 올라갈 확률 25%, 떨어질 확률 25%, 올라갔다 밀릴 확률 25%, 떨어졌다 올라갈 확률 25%다 똑같죠. 자, 그런데 오늘은 올라갔을 때는 때려 먹어야 돼. 떨어졌을 때는 사면 되느냐? 아니. 자, 다시 한번. 오늘은 원래는 어제 미국장을 가만히 보고 우리나라 포지션을 분석해 보면 올라갔을 때 때리고 떨어졌을 때 사는 게 맞아. 그런데 똑같은 수익률과 똑같은 확률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올라갔을 때는 때려 먹는 건 맞아. 올라갔을 때는 한번 때려봐야 돼. 만약에 이제 단기 단타 매매를 한다든가 주식을 일정 부분 수익이 난 주식이라면 자 그런데 떨어졌을 때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확률이 반반인데 그리고 변동성이 그렇게 많을 것 같은데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 떨어지는 것은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개파락이 살짝 떨어질 수 있어. 그리고 안 멈추고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수가 저가 깨지고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 방향성으로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불리해. 그런데 오늘은 대형 종목군도 대형 종목군이지만 오늘 같은 날은 테마가 나오기에 딱 좋은 날이에요. 시장 방향성이 긴가민가 하는데 투자 심리는 살아있어. 이럴 때는 일종의 테마가 나오기 딱 좋은 날인데 어떤 테마가 나오기 딱 좋은 날이 있느냐? 제가 보니까 원전 테마. 원전 테마 하나, 그리고 NFT. NFT나
그 간편 결제. 오래간만에 들어보시니까 좋죠? 비트코인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는 뭐가 있어요? 손바닥이 비트코인이야? 비트코인 관련주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블록체인주, 간편 결제 관련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NFT 관련주. 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원래, 비트코인은 원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속에서 나온 하나의 상품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금융 상품이에요.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신기술에, 암호화의 기술에, 거기에서 그걸 바탕으로 나온 하나의 상품이란 말이에요. 기술로 만들어진. 자, 그거처럼 만들어진 게 또 뭐가 있어요? 코인 시장, 간편 결제 시장. 원래부터 있었죠. 그렇지만 이것도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NFT 시장. 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주류가 뭐예요? 비트코인이잖아. 주류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실제로는 이런데 인식은 어떻게 하냐면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주, 간편 결제, NFT, 게임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단타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코인 베이스가 얼마큼 움직였습니까?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은 윗꼬리 다 달고 뭐하고 했지만 어제 나스닥 시장에서 코인베이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하고 관심이 없으시죠? 저도 관심 없습니다. 자, 그런데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두나무라든가 뭐 제가 비트코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코인 시장에 어떤 게 있는지 모릅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꽤 괜찮은 시장이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자, 이 코인베이스가 테슬라처럼 똑같이 연말 연초에 400달러였습니다. 상장했을 때 400달러였다고요.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그리고 2020년도 10월 달에 370달러. 테슬라도 똑같이 400달러였죠. 테슬라는 지금 1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멈췄지. 근처에서 반등 나오고 있죠. 어제 8% 올랐다가 6%대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 관심 가죠. 자,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가 어제 15%가 급등 나왔습니다. 급등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은 중국과 디지털 전쟁을 벌려가면서 망가졌던 중국 알리바바, 준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핀듀오디오, 바이두, JD.com 미국 시장에 미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 기업인데 미국 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이 홍콩에서부터 ADR로, 그렇죠? 반면에 미국에 있지만 중국 쪽에서 수입도 많이 나고 아시아 쪽이 없으면 수입이 절반 되는 회사. 누굽니까? 우리들이 가장 많이 보는 넷플릭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하는 거 트위터.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 네. 페이스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에어비앤비. 숙박. 아마존은 안 하시잖아요. 이런 것이 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기업들인데 미국도 그동안 얘들이 가장 많이 빠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아마존, 구글부터 구글이라네. 엔투그룹 상장해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막 30%, 40%씩 폭등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 오늘 어때요? 어제 이제 비트코인 열기는 지나갔으니까 사람들은 관심 없지만 코인베이스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과 코인베이스, 테슬라가 살아나가면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너 수익률이 살아나죠.
자, 그래가면서 이런 코인베이스라든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기업들도 살짝 지금 전기자동차처럼 전기자동차 쪽에 하드웨어 쪽 리비안이라든가 어제 테슬라 급등 나오면서 살아났으면 뭐 지금 사람들 2차 전지만 보잖아. 근데 실제 여기가 더 많이 살아났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뭐를 보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카카오페이를 한번 두들겨 보는 겁니다. 근데 두들겨 볼 필요 없지. 왜? 카카오페이는 업황은 비슷하지만 카카오 그룹에 더 영향력이 있지 여기에 영향력이 있지는 않잖아. 낙폭과대 상태에서 일정 부분 일어났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위메이드 맥스라든가 네. 위메이드 맥스라든가 위메이드 그리고 컴투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종목들 다날 간편결제 페이지 이니시스 이런 종목들을 일단 한번적으로 보셔야 되고 블록체인이라든가 보안 관련해서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뭐 라운 시큐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앞에서 이렇게 변동성들이 있었으면 더 좋은 거고. 아, 나는 조금 이제 하루의 장에 어떻게 접근할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확률적으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 저가 테스트가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시간이 아침에 너무 빨라요. 그리고 오늘 올라갔을 때는 원래는 때리고 떨어졌을 때는 사는 게 맞아. 단기적인 성향에서. 그러니까 내가 인버스를 매매한다든가 레버리지를 살짝 받았다든가 옵션을 한다든가 혹은 선물을 한다든가 단기 매매 성향을 하시는 분들 즉 매매 거래 세금 0.3%나 0.25%의 매매 세금이 없는 상품을 치고받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선물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그것도 확률을 더 높여야 되잖아. 50%가 아니라 75%까지 끌어올려야 되니까 올라왔을 때는 때리되 떨어졌을 때는 어떻다?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무슨 얘기냐? 올라왔을 때는 인버스는 산다. 떨어지는 쪽에 거는 거. 반면에 떨어져가지고 저가 깨고 쭉 떨어지는데 레버리지를 타이밍을 노리느냐? 노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그 속에서 그런데 나는 굳이 주식으로 먹어야 되겠다 오늘. 현재 시간 11시 56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속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베스트라든가 간편결제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갤럭시아 컴즈라든가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이름 바꿨나? 2만 원인데 효성그룹 거예요. 예. 이거는 효성그룹 겁니다. 시가총액 1,700억. 예. 회사는 효성그룹입니다. 보시죠. 조현주님 32.99%. 효성그룹 오너 일가세요. 그리고 트리니티 에셋 매니지먼트 8.4%, 갤럭시아 SM 12.44. 그러니까 54%를 꽉 쥐고 있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관계사 및 계열사로는 효성 ITX, 뭐 효성, 구본호. 구본호 누군지 아시죠? 나는 구본호 누군지 안다. 주식 좀 만져본 사람, 돈 좀 벌어본 사람. 333 눌러보세요. 나는 구본호가 누군지 안다. 좋은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우 이 자식 내가 아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좋은 기억으로 있는 분들이면 좋으시겠습니다. 333 누르신 분들 없나? 예, 저밖에 없나요? 눌러보세요. 예, 송기수님. 네, 고맙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다님, 내도토리님, 직업이 뭐이가? 3년, 빗주님. 예, 구본호가 누군지 아시죠? 이분은 이름이 두 개 있죠? 영어식 이름이 하나 있고 한국식 이름이 있고. 자,
여러분들 주식해서 돈 벌고 싶으세요? 돈 벌고 싶죠? 돈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의 주식에 돈을 벌게 해주는 소스, 원천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스킬 중에서 하나입니까? 소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1번. 여러 개의 그냥 표본,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이정표처럼 나타내는, 그러니까 소스라는 것은 고속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찻길을 이야기하는 거고, 소스는 기찻길이 아래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여기에서 어떻게 가느냐, 기차철도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라는 것은 이정표. 이쪽으로 가면 부산이고 저쪽으로 가면 울산이고 이쪽으로 가면 광주고 저쪽으로 가면 대전이고, 이런 이정표를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차는 아니지. 그렇죠? 소스라고 생각되면 1번, 이정표라고 생각되면 2번. 저 같은 사람을 소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소스가 아니에요. 이정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소스가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정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빨대를 어디다 꽂아야 돼? 빨대 없나? 빨대를 탁 꽂아야 되잖아요. 부동산이면 부동산, 동네 교육, 우리 애 교육하려면 엄마들 중에서 돼지 엄마, 학교에서 생활하려면 뭐 선생님 중에서 어떤 분한테 달라붙어야 되고, 빨대를 어디다 꽂아야 되겠어? 회사 생활할 때는 내 선배님 위에 팀장님한테 꽂아야 될지, 아니면은 내 옆에 있는 동료한테 꽂아야 될지, 요즘은 후배들한테도 꽂아야 돼. 후배들도 인사평가하니까 어디다 꽂아야 되겠어요? 꼭 빨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내가 어떤 회사 생활을 할 때 윤택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쪽, 꼭 진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회사 생활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하고 있으면 내가 어려운 일도 같이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동료들을 찾아야 됩니다. 주변에. 집에서도 마찬가지. 명절에 딱 갔어. 아이고, 우리 박씨 집안에 500년 박씨 집안에 며느리 왔노. 시어머니가 앉으래, 고생했다, 이거 한 잔 마셔. 시캄사발 마시고, 어 내가 담궜다 꽃감도 띄우고, 야 무슨 일하냐 지금 막내로 나가 힘들었을 텐데 저쪽 방에 가서 한숨 자고 나와라. 저녁 때 이따 7시나 되니까, 지금 12시니까 밥 먹고 가서 자. 저녁 7시에 나와. 이런 시어머니 무조건 빨대 꽂아야죠. 이런 시어머니가 있는 반면에, 시어머니는 좋은데 올케라고 그러나? 남편의 여동생 혹은 누나, 엄마는 요즘 애들은 잠 없어요. 살만 찌지 무슨 잠이야. 따라온나? 그러면 빨대를 꽂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네일밴드를 붙여줘야 할 존재고, 이제 이분은 빨리 구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빨리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빨대 꽂았다가 여러분들 인생 조집니다. 저 같은 사람은 빨대를 꽂을 존재가 아니라 이정표. 그리고 이제 가끔 교육할 때는 어떤 때 빨대를 꽂아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빨대를 꽂아서 돈이 안 됩니다. 돈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박한샘한테 빨대를 꽂아. 여기는 유전이 아니잖아. 유전을 뽑아내는 기계인 거지. 콸콸콸콸 유전이 나오는 데가 빨대지. 이런 분들, 조현주님, 그 다음에 구본호님, 이렇게 구본호님이나 조현주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은 꼭 이런 주식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 조씨, 효성그룹, 구씨, LG그룹, 재벌 3세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지분 대주주로서 드러나지 않았지, 5%씩 갖고 있는 지분들, 대주주 요건에 해당돼서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종목 리스트 갖고 있으면 좋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그런 종목 리스트만
딱 대한민국에서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무료예요. 한국증권거래소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거기서 어떻게 탁탁탁 들어가면 100%다 무료입니다. 옛날에는 조현주님 주민등록번호까지 풀로 다 나왔어요. 지금은 앞자리만 나오죠. 지금은 조현주님이라고 거기에 탁탁탁 치면 조현준 갖고 있는 지분 리스트, 갤럭시아 머니터리, 효성 착착착착 리스트가 몇 퍼센트 갖고 있는 게 다 나옵니다. 다 무료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와요?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요. 70 뭐뭐뭐, 71 뭐뭐뭐, 69 뭐뭐뭐 생일까지 나옵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옛날이라고 아주 옛날도 아니야. 2000 옛날이네요. 2002년 3년이니까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왔어요. 이건희 회장님 주민등록번호 다 사는 곳 땡땡땡 도곡동 뭐뭐뭐 타워팰리스 몇 동 몇 호까지 한자로. 그리고 이름도 한글 나오고 한자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이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보이스 피싱 조직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풀네임에서 사는 곳 주소가 다 나오지 한문 이름까지 몇 동 몇 호까지도 다 나와요. 왜? 공식 의무가 있었거든. 자, 그러면 그런 리스트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중요하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소스라. 그게 소스예요. 거기에 빨대뿐. 그 소스를 통계청이라든가 미국 UN IMF라든가 세계금융 뭐라든가 이런 각종 통계 자료들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걸로 하실 줄도 알아야 되고 지금처럼 나는 조금 그런 것보다는 정량적 분석보다는 요즘에 이렇게 이런 재벌 3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갖고 있는 지분 공시라든가 공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저런 종목군들을 갖고 투자하는 게 맞겠지. 그렇겠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소스를 어디서 얻느냐?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저 1대1 주식 과외 선생 박한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공개를 하기는 그렇고 다음 주에 이 소스를 이제 보통 맛 버전 아주 그냥 풀 코스 세트 그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주식 지금 10년 하시고 20년 하신 분도 이거 모르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저는 100만 원씩 받고 강연회도 했었어요. 이제 공개할게. 언제? 다음 주. 외도일, 월요일. 몇 시에? 11시 1대1 주식 과외 선생 때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뭔만 해도 코인베스트 주가 올라간 거. 오늘은 종합주가 지수가 아직 저가 안 나왔다는 것만 가르쳐 준 거. 이런 요령, 싸우는 요령만 가르쳐 줘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주식시장에서 단기로 싸우는 요령이잖아요. 격투기 보세요. 격투기 보면 거기서 보면 다 싸우는 요령들이 있잖아요. 예, 주식조랑 똑같습니다. 메인 파이터 외국인 기관. 자, 그러면 오늘 장에 내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갑자기 그 싸움에 끼어드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도 준비한 상태에서 막 주먹만 휘두르는 거야. 삼성전자 매수, 하이닉스 매수, 네이버 매수, 카카오 매수, 어딨어, 신한은행 매수, 미래에셋 매수, 그러다가 대우증권, 대우건설 매수 발로 차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했었고 혼자 되겠어요? 지풀에 지쳐서 딱 죽었을 때 똑같은 실력으로 싸우는 애들. 밥만 먹고 싸우는 애들이에요, 애들. 제가 어제 격투기를 보니까 지나가는 화면에 보니까 진짜 막 주먹만 휘두르는 아마추어들이 있고 상대를 힘을 딱 뺀 다음에
딱 가지고 한 방에 그냥 글러브를 꼈는데 한 방에 딱 때리니까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오늘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까 배운 요령, 그건 요령입니다. 포지션 분석을 통한 요령이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때렸다. 언제 때려? 그것도 오늘도 아니고 어제 때렸잖아.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외국인들이 1월 9일 날 콜옵션을 100억을 때렸다. 오늘도 그런데 올라왔을 때 또 때려. 주식 매수는 확 줄어들어. 내일 정도는 주식도 때리겠네.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주식을 플러스 났을 때 갖고 있던 주식을 정리할 건지 아니면은 잠깐 주식이니까 이 정도는 그냥 나는 준비해서 손 올렸어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할 건지 대신에 단기적 이 게임이 단기적으로 내가 오늘만 하는 게임이라든가 그러면 빨리 쳐내야지. 요령을 가르쳐 준 거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이 이렇게 하는 접근하는 방법 코인베이스가 올라왔다. 테슬라만 올라온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올라온 거에 사람들은 어제 다 눈여겨보지만 그것보다는 코인베이스가 올라왔다는 걸 보고 두 종목을 눈에 떠올려야 된다. 간편결제라든가 대형 종목들도 있지만 그동안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폭락 나온 종목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종목 오늘 마이너스 나기를 지금 타이밍이 아닙니다. 종합주가지수 저가 안 깨졌다고 보는 거지. 종합주가지수 아직 저가 안 깨졌다고 보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오늘은 가급적 매수를 가급적 마이너스에 오전장보다는 언제? 오후장. 그리고 뭐예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그리고 장중보다는 마감 호가에 살까 말까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지. 아니면 내일 아침으로도 건너갈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승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관한테 유리한 거는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안 싸우고 싶을 때 안 싸울 수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기관들은 항상 링 위에 올라가야 돼. 자, 1월 20, 1월 3, 1월 10일 얼마 벌었어? 야, 3팀 수익률 얼마야? 예, 얼마고 매출액 얼마고 순이익 얼마고. 오케이. 2팀. 야, 3팀 한 거 안 보여? 야, 김 부장. 너 소문 못 들었냐? 막 KB 자산운용 이번에 정리한대. 땡땡 증권사 정리한대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 가야 되고 애들은 학교를 가야 되고 군인은 총 들기 싫어도 총 들어야 되고 엄마는 밥하기 싫어 여러분들은 밥을 하기 싫어도 밥을 하셔야 되잖아요. 삼식이라는 얘기 나오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네가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고 아니에요. 펀드의 주식형 펀드는 70% 이상을 주식으로 소유해야 된다. 무조건 70% 이상 갖고 있어야 돼. 장이 떨어져도 갖고 있어야 되고 IMF가 터져도 70%는 갖고 있어야 돼. 가벼운 얘기지만 심각한 얘기예요. 1조 원짜리 펀드면 7천억 을 주식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주식으로만 승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도 때리는 겁니다. 자, 얘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요, 기관은. 다시 리오프닝주나 이런 것들 다시 또 깔딱깔딱 거릴 겁니다. 오후장 들어서. 단타로 매매 본다면 거기도 괜찮겠지만 저는 거기보다는 일단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시장은 잠깐 조정받을 거예요. 네. 그때 또 우리 개들은 막 지서될 겁니다. 주가 떨어질 거다 안 될 거다. 기차는 어때요? 그래도 갈 길 갑니다.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품고 가시되 요령은 있어야 돼요.
요령. 포지션 분석을 가만히 보니 오히려 개인들은 콜옵션을 안 빠져나가죠. 계속 사잖아, 올라가는 쪽에. 또 오늘은 코스닥도 사죠. 거래소는 팔고. 그러면 나의 배팅 타이밍을 지금 늘려야 돼요? 늦춰야 돼요? 늦춰. 야, 오늘 많은 거 배웠다. 자, 그래서 단기 흐름은 가격 상승 후 하방 포지션, 즉 콜옵션 매도, 선물 매도를 하는 외국인들. 그동안 매수 주체였는데 단기 흐름은 보험 성격입니까? 조정 성격입니까? 약간은 조정 성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장에는 매수는 늦춘다. 저가가 아직 안 끝났다. 원래 올라왔을 때 때리고 떨어졌을 때 사는 전략인데 떨어졌을 때 사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올라갔을 때 인버스 사고 떨어졌을 때 레버리지를 사서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게 맞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올라갔을 때 때리는 걸 선택할 수 있다. 반면에 인버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럼 계속 갖고 가란 말이 아닙니다. 저가 깨고 마이너스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대신 수익 실현할 때 레버리지를 사냐 안 사냐. 레버리지는 포기한다. 깔끔한 매매죠. 당일 매매, 당일 정리해서 한 번만 매매할 수 있다면 요 스킬로 가는 겁니다. 자, 주식은 그러면 언제 하는 게 좋으냐? 내일로 미루는 게 솔직히 저는 좋다고. 왜 그렇게 보느냐? 어제 미국장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떤 현상이 났는지. 어제 미국 시장은 어땠어요? 이런 모습이죠. 일봉으로 보면 나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 일봉입니다. 2% 이상 올라가고 윗골을 길게 다는 모습이네. 플러스 0.63. 스탠앤푸어 마이너스인데 윗골을 길게 달는 분봉 형태. 이것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봉으로 잠깐 볼게요. 분봉으로 나스닥 시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보합이고요. 전날 종가. 여기가 시초가입니다. 미국이에요. 나스닥. 그리고 여기가 점심시간입니다. 1시. 여기가 1시. 하루의 절반. 하루의 절반. 1시 되는 시점. 자, 그런데 전 갭상승으로 떠서 전강이죠. 그렇죠? 전강. 올려놓고 옆으로 눕다가 점심시간 돼서 1시 반이나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후약. 전강 후약. 야, 이걸 가지고 왜 내일 사야 되냐고 그러냐? 미국이 저가 나서? 우리는 이걸 다 아는데 아침에 올랐잖아. 왜 그러냐면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다시 열리기 전까지 유럽 시장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65% 정도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은 언제 마감이에요? 요때 마감이에요. 시차가 있지만 요때.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지났을 때 여기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마감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미국이 최고 피크일 때 독일 문 닫았다고요. 피크 정상에서 잠깐 멈출 때 프랑스 문 닫고 이탈리아 문 닫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유럽 시장을 보니까 어때요? 독일, 일봉을 보니 반등을 넘어서서 상승으로 가는데 어제 갭상승에 1.25%. 전강은 알았지만 후약을 봤어요? 못 봤어요? 문 닫고 후약이잖아, 미국. 우리는 전강 후약 다 알고 아침에 받아들였는데 빠졌다가 올라간 거야. 근데 오늘 밤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후약을 경험을 못했는데 그 후약이 엄청난 윗골이잖아. 그것도 어떤 뭐 기업 실적 악화나 이런 게 아니라 연준 위원들의 발언, 매파적 발언 때문에. 독일이고요. 프랑스입니다. 아주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2800포인트까지죠. 반등을 넘어 재상승이지. 하락하던 속도
어제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으면 직고점을 이렇게 다 돌파했잖아. 그리고 여기 직고점까지 돌파하고 다시 또 고점 돌파. 좀 있으면 3천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2,800인데. 미국의 전강만 알았지 후약을 알았어요? 못 봤어요? 후약을 안 봤잖아. 확률적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임할 때 어떻게 임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잠깐 볼까요?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미국 시장, 유럽 증시의 어제 마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스닥 선물 돌아가듯이 독일 닥스 30 지수 선물 돌아가죠. 마이너스 0.81%.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올라올 때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콜옵션을 자신 있게 때려 먹는 겁니다. 올라올 때 선물을 주식을 사가면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리고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싸대기. 뒤통수 때리는 거죠.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 300억 사고 1600억 때리고. 1600억은 아니네, 1400억. 그리고 실제 장사는 콜옵션에서 계속 해먹는 거지. 오늘은 그래서 저런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왜 외국인이 콜옵션 때리냐. 주식은 사가면서. 그러면 진짜 이게 추세를 하방으로 보는 거냐. 아직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진짜 하방으로 본다면 풋옵션을 사야지. 콜옵션만 때려 맞겠습니다. 네. 콜옵션은 뭐가 때려봐야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 되고 50만 원짜리가 25만 원 되고 100만 원짜리가 빵원 되는 거죠. 아래로 진짜 와장창창창 무너진다면 풋옵션 10만 원짜리가 20만 원 되고 20만 원짜리가 50만 원 되고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 되고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되는 거죠. 수익률은 무제한이죠. 진짜 떨어진다고 본다면 다시 추세라고 본다면 풋을 사겠지. 떨어지되 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상승의 제한은 있다. 속도 조절은 있다. 그러나 하락으로 가는 폭락은 없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급적 오늘은 늦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으로 넘기는 게 좋겠죠. 그러나 주식은 약간은 폭락은 없다라고 판단이 됐으니까 추세가 빠진 종목들은 한번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3분의 2를 샀던 걸 100주를 살 걸 70주만 샀어 종가에. 오늘은 30주 정도.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원 포인트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거를 구간 단속. 자동차도 그걸 하더라. 경찰분들도. 그쵸? 파중하는데 시속 90km 넘었다. 카메라 찍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앞으로 5km 기간에는 90km를 평균 내는 거다. 구간 단속이라고 그러죠. 그걸. 원포인트 어떤 지역만 찍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 주식을 대부분 구간으로 매집하는 종목이 멀리 가는 종목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원포인트 한번 쳐 V장을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렇게 하면 W자 패턴으로 주로 그려가면서 올라오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약간 그런 성향이 강하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플러스 나는 종목을 지금 살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제까지 셌는데 마이너스 나는 종목을 사야 될까요? 네, 내일 아침에 마이너스 나는 종목, 적당히 빠진 종목, 올라갔다 이렇게 속도 조절하는 거. 이렇게 쭉 빠졌다가 반등 나오려다가 이렇게 다 가려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사고 싶었는데 못 산 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늘은 단기 매매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론을 내리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대형 종목군들이 저는 지금 맞다고 봐요. 그러나 이미 웬만한 좋은 종목군들은 바닥권에서 지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싹수가 있는 종목 중에서 한번 건드릴 건가 말 건가 아까 얘기했듯이 컴투스라든가 윈메이드맥스라든가 혹은 예, 또 누구 있더라? 예, 예, 있게 움직인 것 중에서 이거 라운시큐어 같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아까 여러분들한테 혹시 제가 뭐 할까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주식으로 한번 이제 소스를 한번 다시 가볼까요? 제가 생각한 것은 저는 오늘 장에 만약에 본다면 저는 코인페이스 관련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된 그런 아까 보신 종목으로 갤럭시아 모니터리 그리고 라운시큐어 이런 종목 중소형 종목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소스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거는 1강, 2강 공략적 포커스를 어디다 맞출 거냐. 방향은 외국인이 정해. 방향은 외국인이 정하지만 종목의 수익률은 누가 정하냐. 국내 기관이 정해. 근데 국내 기관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오늘 1,000억을 그러니까 1조 원을 샀다 팔았다. 산 것도 1조 원, 파는 것도 1조 원이다. 그럼 5천억 원은 주로 연기금이요. 그래서 보시면 연기금 중심으로 최근 5일간, 최근 3일간, 혹은 최근 전일간 연기금이 누가 많이 사고 팔았느냐. 이게 지금 제가 보시는 것은 대신증권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대신증권인데 여러분 그 키움증권도 다 나와요. 모든 증권사에는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차트 검색 있고 투자 분석 있고 이렇게 있으면 투자 분석을 눌러요. 투자 분석에서 투자자별 매매, 평균가 분석. 그래서 투자자별 누르고 최근 전날 산 거, 그 다음에 최근 5일간 산 거, 그럼 3일간 산 건 어떻게 봅니까? 3일로 조정해 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산 거. 사용자 지점. 최근 6개월 산 것도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지. 20일 산 것도 볼 수 있고. 단기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5일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기관들 중에서 연기금이 산 거. 연기금이 산 거를 거래소만 먼저 보여줘봐라. 그랬더니 뭐 샀어요? 하이닉스 샀네요. 네, 좀 크게 보겠습니다. 뭐 이미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근데 왜 연기금을 보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성은 외국인이 모멘텀이 들어와서 반등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목의 수익률은 외국인 혼자 사는 것보다 국내 기관이 같이 사주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국내 기관이 같이 사주는 걸 쌍끌이로 끌어가는 거잖아요. 쌍두마차가. 근데 기관들이 하루에 1조 원어치를 샀다 팔았다 하면 5천억 원어치는 누가 샀다 팔았다는 거라고요? 연기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많고 많은 기관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연기금이 산 거를 1순위로 보고 그 다음 금융투자 보고 2단계로 나. 그렇죠? 물 잘못 갖고 왔나? 신현식 대표님이 마시던 물인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요즘 뭐 애 있으니까 코로나 조심하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입맞춤 한번 하나요? 신 대표님하고. 아이고. 예. 자, 그래서 최근 오해하지 마세요. 야, 박한쌤이 커밍아웃 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야, 박한쌤 어떤 주식 다 팔으라겠대. 언제 다 팔아? 이거 확대 해석하는 것처럼 저 주식에 몰빵하래. 어떤 분이 제가 그 조심해서 사시라겠는데 그 주식에 몰빵 안 하겠대요. 이렇게 막 소문 내고 다녀. 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현식 대표님 마시던 물 마셨는데 야, 박한쌤하고 신현식하고 사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박한쌤 커밍아웃 할 때
저희는 남자 안 좋아합니다. 네, 안 좋아해요. 자, 하지 마세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이 산 거, 이렇게 오일, 예, 오일 이렇게 보시면 하이닉스 샀네요. 카카오 샀네요.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네이버. 원래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나라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연기금이 반도체를 많이 살 것 같은데 보니까 카카오를 샀어요. 네이버를 샀어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네요. 그런 가운데. 은행주들도 샀는데 은행주들은 제가 봤을 땐 조금 구색맞추기인 것 같고 실제 이걸 사고 싶어서 산 건 아니고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기,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카카오페이 요게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삼성전기, LG전자. 그러면 삼성전기는 누구예요? MLCC, 사막콘덴서. LG전자는 뭡니까? 그렇죠. 차량용 전장 부품인데 요즘 센서잖아요. 자화전지. 를 보이지 않는 종목이지만 읽어낼 줄 알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11번째 주식선생 박한쌤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스와 그리고 스킬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소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되겠죠? 뭐예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소스 같은 존재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